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모두들 많이 어려우시죠? 저희 집안 또한 상당히 어려워졌네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결국 부도가 났고 하나 있는 딸마저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직까지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버티고 있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예전처럼 웃으면서 서로 얼굴 보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곳이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노인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별의별 일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러 명이 모이는 복지센터보다 집안에서 돌봐드리는 도움이 적합하다고 판단돼 가정으로 방문드려 일정 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통 식사나 병원을 동행하는 어르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요. 아무래도 자기 집에서 지내시는 게 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시는지 편안함을 느끼셨고 자가 돌봄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도 꽤 있습니다. 자잘하게 일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번거로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황에 맞춰 일을 해야 되고 좋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도움을 드리려고 방문드린 건데 어쩔 때는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가다 계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자가 방문이 꺼려질 때도 있어요. 언제 갑자기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저희 복지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루하루 참고 견디며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방문을 드려야 하는 곳이 접수가 되었고 그 집에 도착한 순간 현관 밖에서 집안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자식들인 것 같았습니다. 말도 거침없이 오고 갔고 불만이 많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할지 난감했었죠.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딱 적당한 집 같네요. 복지 신청도 했으니까 조만간 방문 드릴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 받고요. 요즘 요양원 생활이 더 안 좋은 거 알죠?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최대한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나머지 재산도 저희 주셔야죠. 언제까지 숨겨놓고 계실 건데요? 혼자 지내시기에는 적당한 곳 마련해 드렸잖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저희에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돌봐드리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너희들이 언제부터 날 신경 썼다고 배려해주는 척 하는 거니? 전부 돈 때문이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줄 것 같아?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 줄 수 없다. 부모보다 돈만 밝히는 놈들에게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왜 줘야 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여태까지 버텨왔는지 알아? 얼굴 꼴 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가족들과의 다툼은 재산 문제인 것 같았고 서로의 갈등이 심해 보였습니다. 노인분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자식들은 나이가 먹어도 성격이 더럽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일삼았고 현관문에서 나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바라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복지센터에서 왔냐며 물어보길래 어색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인 것 같은 분은 워낙 괴짜라서 힘들지도 모른다며 혀를 차더니 자식들과 함께 우르르 나와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약간 열려있는 틈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인사하며 천천히 들어갔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방문 드리는 것도 꺼려졌지만 일단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용기 내 들어갔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렇게 현관문에 들어가니 저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노인분께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모습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계셨고 일단 어느 정도 진정이 되실 때까지 기다려 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니 진정이 되셨는지 불편한 몸을 일으키며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보자 하신 말은 도움은 필요 없다며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원 확인만 하고 피해드렸습니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얘기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집에 도착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떠올려봤고 그분에게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니 남편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의견과 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좀 전에 내가 어느 노인분 집에 방문했었는데 자식들과 상당히 많은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날 잠깐 본 거라 뭐라고 단정짓긴 좀 그렇지만 분명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재산 문제가 언급되면 서로 불편한 게 많아지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바라기만 하잖아.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그런 허름한 집에 데려다 놓고 재산까지 전부 뺏어가려는 건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는 말이잖아. 그동안 아낌없이 온갖 사랑을 주며 키웠을 텐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자식들의 모진 말과 행동들 뿐이니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 그러니 더더욱 주기 싫었겠지. 남편은 뭘 해주기보다 딸같이 다가가 많은 대화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삶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딸 역시 자식들이 너무한 것 같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대화를 이어나갈지 많은 생각을 했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어 다음날 다시 찾아뵐 때 간단하게 먹을 거 몇 개 사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뭐하러 또 왔냐며 날카롭게 말을 이어나가셨고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어요. 지내시면서 별일 없으셨어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괜찮죠?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안 와도 된다니까 왜 온 거야? 도움받을 정도로 내가 약해 보여?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별 문제 없으니까 볼일 다 봤으면 이만 나갔으면 좋겠네. 내가 그쪽한테 아쉬워해야 할 일도 없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알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야 편하죠.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제 직업이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나저나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드셨죠? 뭐 좀 사왔으니까 요기 좀 하고 계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하고 들어가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장 봐올 테니까 떡 좀 드시고 계세요. 여기 근처에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에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끼니는 거르면 안 돼요. 병 생겨요. 아시겠죠, 어르신? 저는 노인분의 말을 들어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해야 될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밝게 웃으면서 현관을 나섰어요. 그날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안 드실 것처럼 예민하게 구시더니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사가지고 온 떡을 다 드셨더라고요. 괜히 뻘쭘해 하실까봐 못 본 척 저녁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뒤면 저를 편하게 대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보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털어놓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과 같이 저녁 먹고 있는 날 갑자기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 밖을 보니 자식들이 들이닥쳤고 또 한 번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녁 먹고 있었네? 지금 이 판국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지금 저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로 이사 와서 더 살판 나셨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니까요. 일단 좀 진정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녁 드시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막대하시는 건 자식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기요, 아줌마는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야. 아줌마가 뭘 한다고 지금 나대냐고. 알지도 못하면 빠지지 그래. 뭐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보살펴드려야 할 복지사고요. 그리고 제가 그쪽보다 어른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 식사 중이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하세요. 이 아줌마가 아예 개념을 상실하셨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어머니에게 받아야 될 재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어차피 늙어 세상 떠나면 우리 돈 되는 건데 그거 꽁꽁 싸매고 안 꺼내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아요?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거 전부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계속 무시하실 거예요? 자식이라는 사람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돈부터 달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안 좋은 분위기에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를 막대하는 자식을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어머님의 안전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난감했는지 급하게 자리를 떠났고 상황은 종결이 되었어요. 이런 삶을 여태껏까지 살아오셨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은 털썩 주저앉더니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고 상당히 괴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곁에서 지켜드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진정이 되셨는지 힘겹게 일어나셔서는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와 달라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저는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인사드린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건 처음이라 앞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님을 찾았고 괜찮은 과일이 싸게 나와 사들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어머님이 방에 안 계신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안에 안 계신지 어머님을 불렀는데 충격적이게도 어머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 계셨고 아무리 불러 외쳐봐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급하게 불렀어요. 언제 쓰러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었고 응급실에 도착해 어떤 상태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와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충격적이게도 어머님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라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 결과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항암 치료도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나마 진행이 더뎠던 거라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르고 정신이 드셨는지 저를 바라보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데려왔냐고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래도 정신을 잃으셔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어머님은 힘든 몸을 일으켜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더 이상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뒤따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집에 다시 도착을 했고 늦었으니 들어가 보라며 조용히 현관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다시 가버리면 또다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뭘 놓고 간 것 같다며 핑계를 대곤 현관문을 열어 들어갔어요. 그리곤 집안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저녁밥상 차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끼니를 거르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챙겨드렸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다는 말에도 강제로 일으켜 세워 밥 한 숟갈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드셔야 회복할 수 있죠. 안 그럼 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머님 담당인 만큼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받기만 하세요. 몸을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이 모양인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님의 몸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지. 왜 모르겠어? 병원에도 입원했었는데 그런데 나이도 먹었고 병원에 있는 게 무의미할 것 같다며 퇴원 처리했었지.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느낀 건 자식들에게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웠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 지금까지 나한테 바라기만 하잖아. 그놈의 돈이 뭐길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너무 힘드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과거를 되돌아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저녁이 늦어지면서 방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갔고 보일러라도 틀고 따뜻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보일러를 틀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식들은 좋은 집에 따뜻한 방에서 살면서 부모는 이런 허름한 곳에서 지내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결국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가지 않겠다고 난리치시는 거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방바닥이라도 따뜻해야 몸이 풀린다며 정말 힘겹게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남편과 딸에게는 미리 연락을 해뒀기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 없이 남은 방 하나를 준비해 주었고 어머님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가끔 살짝살짝 문을 열어 몸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셨는지 깊은 잠에 푹 빠지셨고 다음날 늦게까지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일어나셨는지 인기척이 들려서 아침상 차려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렇게까지 보살펴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오래간만에 푹 주무셨는지 전날보다 그래도 안색은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며 갑자기 찾아온 자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였는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문 열어. 당장 문 안 열어? 이봐요 아줌마.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시켰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전화해서 여기 집 주소를 내가 알아내야 하냐고. 딱 보니 아줌마 우리 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청 잘해줘서 자기한테 재산 전부 받으려고 수쓰는 거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아줌마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는구만. 그쪽도 똑같네. 돈 보고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따 대고 지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너희들보다 한평생 키운 자식보다 며칠 만난 이 사람이 나에겐 엄청난 도움을 주신 분이다. 네가 말한 것처럼 재산이 탐나서 접근했다면 나는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너희 같은 놈들에게 주느니 이 사람에게 다 주고 떠날 거다. 알겠어? 내 평생 너희들을 낳고 키운 게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아들이라는 놈은 이성을 잃었는지 저희 집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떠나는 거 조용히 그냥 가면 되지
질리도록 버티고 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자기 부모한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그걸 쳐다보던 자식들마저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 놀라 허겁지겁 몸을 던져 막았어요. 어머님과 저만 집에 있어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는 것밖엔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쳐도 벌써 이성을 잃어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식들의 발길질에 저와 어머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게 왔는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제야 자식들은 진정이 되었는지 씩씩거리며 빨리 데려가자고 어머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걸 제가 가로막았고,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순 없는 거라며 온몸을 막으면서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 질렀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도착한 경찰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자 모든 걸 전부 다 말해줬어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자식들은 되려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자기 부모를 데려갔다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또다시 한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쓰러져 있는 상태라 경찰분들이 자식들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어머님의 진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방에 눕혀드리고, 자식들이 저와 어머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한 만큼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며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정신이 들었는지 어머님이 눈을 살며시 뜨셨고, 꽤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괜찮다며 누워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뒤돌아 누운 모습을 지켜보다가 등 쪽 부분에 상처가 보여 구급상자를 가지고 어머님 몸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어요. 분명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상처였고, 어머님한테 실례한다며 옷을 조금 더 올려 상처를 확인하자 등 전체가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곤 저는 그 상처를 보자마자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제 나이 7살 때쯤 엄마 말을 안 듣고 언니 오빠들이 노는 곳으로 따라갔는데, 폐가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걸 구경하다가 폐가 전체가 불이 났었고 다들 도망가고 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자 급하게 어머니가 저를 찾아 뛰어오셨습니다. 그때 저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 저를 안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옷에 불이 붙어 등에 화상 자국이 남았었어요. 그때 당시 다리에도 화상 자국이 있어 상처가 다리에도 난 것 같다며 오른쪽 다리를 올렸는데 역시나 똑같은 위치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제 기억에 각인이 되었는지 그날의 사건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몸에 화상을 입고 나서부터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몸을 보며 혐오스러워 하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못살게 구셨습니다. 그런 아픔들 속에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쳤고 다른 여자를 들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던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건 어머니와 헤어지고 난 이후 바로 이사를 했었어요. 아예 어머니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차단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러 다 늙은 저는 더 늙어버린 말기암 어머니와 재회하게 된 거였어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한테 내쳐졌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까지 내쳐졌으니 그 아픔 누가 알겠어요. 제가 오열을 하고 있자 왜 그러냐며 당황해 하셨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보이며 과거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어머니라고 50년 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제가 꺼낸 얘기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제 얼굴과 몸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어머니 또한 오열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던 어머니의 품을 50년 만에 느낄 수 있었고 조금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살아온 인생 얘기를 꺼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머니는 이제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다며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매일 마음 한편이 너무나 쓰리고 아파서 그때 저를 두고 온 게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건지 남편과 딸이 집에 들어왔고 저랑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자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길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과 딸도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왔고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이 났는지 합의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합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옆에서 남편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장 그놈들한테 가겠다고 난리치는 거 겨우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절대 자기 재산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을 꺼내시면서 저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주겠다며 확고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어머니의 몸 상태는 더욱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처분한 통장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 몰라 유서까지 작성을 하신 상태로 제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식들은 제가 어머니의 자식이었다는 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의심이 많은 자식들은 유전자 검사 의뢰를 통해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일치했고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와의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리움이 해소가 되었네요. 어머니의 재산이 저에게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깊은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네요. 어머니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셨던 땀이 묻어있는 돈들을 저는 꺼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궁핍하게 살고는 있지만 항상 행복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그 선물이 제 것이라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을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도 저 때문에 어머니는 몸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어머니는 저에게 그때의 일들을 추궁하지 않으셨고 그 나이 때는 누구나 다 그런다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50년 만에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은 남겨둘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마지막까지 밝게 웃으며 떠나셨던 어머니가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생각이 납니다. 저도 삶의 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잘 활용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